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 빡주식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깜짝 실적에 우리 시장이 연중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들 실적을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킥오프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실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2,900, 3,000까지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시장 전망과 2분기 실적 시즌 전략까지 만렙 빡주식과 함께 하시죠. 오늘 만렙 가이드 3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김영웅 전문가, 선민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박스권을 뚫고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게 서머랠리의 시작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 2,900, 3,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김영우 전문가님, 코스피 3,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올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무려 1조 1천억 원치 순매수를 했거든요. 코스피 지수 역시 2,871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지표가 둔화되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4.1%로 나오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77%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할 거고, 그러면 환율도 하락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 조심스럽게 3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좋게 봐주셨는데 선민우 전문가님도 3,000까지 보시나요? 네,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국내 시장의 답답한 흐름을 돌파하는데 시원한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를 본격 납품해서 코스피 시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뭔가 계속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를 삼성전자가 호실적과 HBM 납품 기대감으로 박스권 돌파에 신호탄을 쏘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주춤하는 동안에 이제 하이브리드, SUV 등 고부가 차량 이제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상반기 수출이 3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KBT, K식품까지도 더불어서 한국 수출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3,000 지수의 방향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번 주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평가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 개막하는데요. 이제 지금 JP 모건 체이스 시작으로 이제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퀄컴 등이 순차적으로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 이어서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들도 다음 달에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대비 8.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정보기술 업종의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11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CPI랑 이번에 PPI,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FOMC 이 부분에 따라서 9월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뉴욕 증시가 이미 사상 최고점 거래에 있는 만큼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또 변동성도 한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면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 랠리의 주역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거 드디어 10만 전자를 찍는 건지 궁금한데, 선민우 전문가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 딱 결론부터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도 결론부터 딱 부탁드릴게요. 10만 전자 갈까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 10조 4천억을 기록, 전년비 1,452%
증가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로 올라가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재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D램, 낸드용 범용 메모리의 힘을 보여준 삼성전자는 하반기 고대용폭 메모리, 즉 HBM 등 고용량 D램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진다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15조에 달하는 적자를 냈던 DS 부분이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약 60%인 6조 원대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회성 요인이지만 반도체 다운턴, 당시 손실로 잡혔던 재고자산 가치가 D램과 랜드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에 더해지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2분기 매출 74조 원은 영업이익과 달리 기대 이상으로 오르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반기 HBM 생산 능력 증설로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더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범용 D램 매출 비중이 연말로 될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44조 원, 6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신만전자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가이드님은 삼성전자, 신만전자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나 뭐 실적 위주로만 보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환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데 시가총액의 비중이 가장 크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팔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고 각종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경기 지표 이런 것도 둔화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높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가장 먼저 사겠죠.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탄력을 받고 가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그것도 든든한 저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 그 삼성전자를 끙끙 앓게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을 했는데 심사 중이다.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고 HBM3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도 들어올 거니까 뭐 요번 10만 전자 돌파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이드님 모두 삼성전자 굉장히 좋게 봐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또 라이벌이죠. SK 하이닉스. 지금 블룸버그에서 SK 하이닉스 주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고공행진 중인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막 완전히 D램 가격이 폭락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제가 3분기 말부터 이제 D램 가격이 상승할 거고 4분기 되면 반도체가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그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이거 말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삼성전자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HBM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력으로 막 밀어붙여서 지금 엔비디아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2분기 역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6조 42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조 원 이상 거둘 것으로 추정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추정이니까. 거기다 이제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수개월 전부터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지난 5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AI에 대한 높은 잠재력과 이번 달 공개되는 2분기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AI 인공지능 검색이 막 활성화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위에서 꼭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 기대감에 한동안 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민우 가이드님,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기 SK 하이닉스가 오늘 25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HBM 수요 폭증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아까 5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5조 766억 정도 전망된다고 해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6조 원까지도 가능할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지난 3월 HBM3 8단 대규모 양산에 돌입한 SK하이닉스가 이번 분기 안에 HBM3 12단 제품도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조 7,303억 원 적자 냈던 SK하이닉스인데 올해 연간 2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슈퍼사이클로 불렸던 2018년 영업이익 20조 8,438억 원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이에 외국계 금융사들이 목표 주가를 이제는 29에서 35만 원까지 상향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HBM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품 등의 판매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판단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이닉스는 적어도 28에서 30만 원 정도는 목표 주가를 1차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반도체 토픽 다 좋게 봐주셨고요.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